동맹국 이렇게 취급할 거야. 이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일단 이겁니다. 사드 성주 사드 기지 방치 용납 못해.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드 기지를 설치를 했는데, 응? 오스틴 미 국방이 이렇게 얘기했던 걸 방한 때 이렇게 한다는 게 지금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반대 시위 때문에요. 장병들이 생필품도 보급 차량까지 막는 거네.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물어보자고요. 이 반대 시위하는 분들한테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공사 차량, 레미콘 들어가고 뭐 이런 거 공사 차량을 막는 건 그렇다 쳐. 마크 오래간만이에요. 그건 그렇다 치자고. 그런데 생필품이 들어가는 보급 차량도 왜 막는 거야? 먹는 게 보급이 안 돼가지고 전투 식량을 먹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기 있잖아요. 사드 기지를 그러니까 사드 기지 그 골프장에다 지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골프장을 남양주에 있는 뭐 기지하고 그걸 대토를 해주는. 그러니까 롯데는 그걸 이렇게 받고 롯데는 골프장 내주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받는데 그거와 관련된 얘기도 들리는 얘기가 있던데 일단은 더 들어보고 얘기를 할게요. 듣기만 하고 말 잘못하면 인생 꼬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여기서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그 경기 포천 로드리게스 사정다 이런 게 훈련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지금 사드가 지금 병사들 400명 1개 대대보다 조금 작은 규모가 거기를 하는데 클럽하우스 골프장 클럽하우스 컨테이너 이런 걸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 장비 이런 게 반입이 못하게 계속 막고 있다. 근데 여러분 주민이 막는다고 주민이 막으니까 반입이 안 돼요. 경찰 뭐 하고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저거 반대하는 단체들 족보 한번 까볼까? 무슨 족보인가? 야, 그래서 부식, 전투식량 이러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이제 조선일보 이 보도로 나왔습니다. 일면 보도예요. 종합 일면 보도로 이렇게 나오고 기사가 이제 사면에 이어지는 건데 시민단체가 공사 막아 장병들 4년째 컨테이너 단체 생활 그리고 한국 정부 사드에 민감한 중 20개 방치하고 의심하고 있다. 전기 온수 난방 제대로 공급 안 돼. 자재 반입된 시위대로 몸살. 정치권 문정부 환경 영향 평가 핑계로 기지 개선 노력 안 하는데 뭐 이렇게 나옵니다. 족보는 뭐 간단하지 뭐 주사파 족보지 뭐. 아우 주사파 반미. 자 여기서 여러분요. 지금 미사일과 관련돼서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베렌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그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러분 레이더는 직진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서 레이더를 할 때는 기술이고 나발이고 가장 땅에서 가까운 쪽에 있는 게 장땡이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미국의 본토 방위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드 기지가. 근데 미국의 본토 방위이지 우리의 본토 방위이지 않냐 그러는데 미국이 본토를 공격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우리나라한테 뭐를 제공하죠? 핵 우산을 제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그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미국을 위한 무기지 우리나라 방어용 무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미국 본토가 핵 공격에 노출되면 미국이 우리한테 핵 우산을 제공을 하겠어? 미국 공격을 막아주는 게 우리를 지키는 이 논리적 구조 요거를 이해를 해야죠. 고고도 미사일은 그러니까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격용 미사일을 막는 시스템이 아니다 그러는데 그게 그 논리로만 이거를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핵 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해야죠. 지금 알래스카인데 미국이 여러분 그 트럼프가 그린란드 덴마크 이게 덴마크 거거든요. 이게 덴마크 맞죠? 덴마크 건데 그린란드가 땅덩이 졸라 큰데. 근데 여기 미국이 여기서 미군 기지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덴마크한테 미국한테 넘겨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린란드를. 근데 덴마크 뭔 소리야? 그러고 트럼프한테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 러시아에서 날라오는 대륙권 탄도 미사일에 대한 그 감지하고 이런 게 다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방어 미사일 체계를 갖추고 해서 미국 본토를 막는
지구는 둥그니까 이렇게 날아온다고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그린란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알래스카도 또 이쪽으로 날아오는 거 이렇게 여기서 감지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러시아를 상대로 할 때 알래스카하고 그린란드인데 미국이 지금 핵 전략에 있어서도 러시아 말고 어디를 중심으로 중국을 상대로 중심으로 핵 전략을 구상을 할 때 가장 레이더가 가까이 있으면 좋은 데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돼 있으면 이게 몇 분을 벌어 알래스카가 아니라 여기서 전방을 이렇게 하면 몇 분을 더 벌어준다는데 그 몇 분을 까먹었습니다. 그 분수까지 한 15분 되나 5분이었나 15분이나 그런데 그 시간이면 여러분 그 시간이면 요격 미사일이 따라가서 이렇게 따라붙어서 맞추는 거 있어서 엄청난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지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이지스 시스템을 일본하고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이지스 전함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서해에 있었어. 그럼 거기서 레이더 데이터를 바로 일본 군함과 일본 이지스함과 미국 이지스함이 그 데이터를 공유해서 통합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소미아의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 여기서 지금 여기 사드의 그 위상 배열 레이더라고 하나요? 그 레이더가 제일 중요한 그건데 그 레이더를 바다에도 띄울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가능하면 앞에서 레이더를 잡으면 뒤에서 다다다다다 그걸 공유한다. 이제 지소미아가 거기까지도 가지 못하고 지금 삐그덕삐그덕 거리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전부 다 중국을 향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여러분 옛날에 탄도미사일이 옛날에는 이렇게 퓨 이렇게 날라와서 그럼 탄도미사일인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중력의 힘으로 떨어진다 퓨 하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포물선 거리에서 오는 거니까 이게 예측이 가능해서 이렇게 요격 미사일이 이제 탄도 미사일을 어지간히 맞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탄도 미사일이 이렇게 해서 예측이 되면은 요격 미사일이 맞추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피했지롱, 저렇게 피했지롱 해야 되잖아요. 이상하게 움직여야 돼. 이상하게 움직이는데 이상하게 움직였어도 결국은 타겟에 맞춰야 된다고요. 근데 왜 탄도 미사일로 쓰냐면 그러니까 이 순항 미사일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할 때마다 뭘 써요, 여러분? 연료를 쓰죠. 물리 에너지가 발생을 해야 이렇게 몸을 뒤틀 수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 탄도를 뒤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순항 미사일은 여러분 속도가 느려지고요. 느려지고 탄두가 이게 크기가 작아진다고. 그래서 순항 미사일로는 전략 무기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옛날의 문법인데 요새는 뭐 핵으로 추진하는 뭐 방법.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막 공중에다 방사능을 뿌리면서 핵 에너지로 이거 하면은 이렇게 순항 미사일처럼 막 비틀고 가면서도 탄두가 큰 전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왔다고. 이게 창과 방패는 여러분 참 그렇죠. 그래서 이스칸데르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중거리 뭐 단거리 중거리를 넘어서 이제 전략 무기도 핵 추진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탄도가 아니라 비틀면서 가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발사했다라는 거를 빨리 감지하고 그리고 여러분 물론 이렇게 비틀면 속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핵 추진 뭐 슬라이딩 하면서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초고속으로 떨어지면서도 뭐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세상인데, 그러니까 뭐 이런 일진일퇴 모순 창과 방패 일진일퇴가 벌어지는 와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건 맨 먼저 감지해야 된다. 가장 먼저 쐈다라는 걸 가장 빨리 감지해야 된다라는 건 그거는 기본이란 말이죠. 그게 사드야. 사드가 날아오는 미사일을 맞춰준다라는 그거보다 여기서 뭐가 돼 있다는 레이더로 먼저 감지하는 게 제일 큰 의미죠. 그리고 그거에서 제일 큰 의미가 저도 이제 좌파 때는 우리나라 지켜주는 무기가 아니야 그랬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미국이 공격을 당하지 않아야 우리한테도 우리의 핵 우산이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부시려고 북한은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나토류의 핵 공유 아니 보세요. 난 그런 거야. 북한도 핵 가지고 있고 중국도 핵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핵 배치도 못하냐? 여기서 보면 이제 쿼드 같은 거에서 나오는 거에서도 지금 쿼드에서도 인도 핵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인도는만 핵 가지고 있지만 일본, 오스트리아는 핵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일본나 이 둘은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오스트리아는 별 얘기 없잖아요. 일본이나 우리 같은 경우는 핵 위협에 대해서 미국의 핵 우산을 100% 믿는다는 신뢰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럽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뭐 나토식으로 핵을 여기다 배치가 돼 있어 우리나라에. 그런데 우리나라 건 아닌 핵이 배치돼 있는데 우리가 공격당하면 그거를
쉽게 생각하면 그 핵을 압류를 해서 우리가 쓸 수 있어. 외교의 묘수 아니에요. 핵 공유라는 게. 우리나라에 배치되어 있는 핵이 우리 게 아닌데 우리가 핵을 공격당하면 우리의 뭐 나토식에 있었던 그 핵을 우리가 가져다가 쓸 수 있게 돼. 공격력 핵무기를 공격할 때는 쓸 수 없지만 방어용으로는 쓸 수 있게. 이게 핵공유란 말이에요. 나토식 핵공유. 아니 그런 얘기를 우리 해야 되지 않아? 북한은 핵을 만드는데 우리는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이러고 있으면 돼? For you and for me, for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사람들이 죽어가요. 북한은 핵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평화주의적 자세로 하면 만사가 해결되는 거야? 진짜? 핵은 선빵 필수가 되면 매드라는 전략 자체, 매드라는 게 있어요. 매드, MA,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상호 확증 파괴, 폰 노이만이 만든 개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라 북한은 여러분, 북한의 전략 간단한 거예요. 한미동맹이 끝났어.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 바다에다가 핵 하나 딱 쏩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물어보죠. 항복할래 안 할래? 얘네들은요, 한미동맹을 끊고 미국한테, 야 미국 니네 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라고 해서 니네 여기 시애틀이라고 로스앤젤레스하고 이쪽에 니네 도시를 박살낼 수 있거든. 그래, 우리는 미친놈이야. 니네한테 니네 도시 몇 개 박살내고 우린 다 같이 죽을 그런 마음까지 있거든. 자, 니네 그런 힘생을 감수하면 우리 죽일래? 아니면 대한민국 내놓을래? 이게 여러분 미친놈 전술이죠. 미친놈, 진짜 매드맨 스트레이티지입니다. 미친놈, 나 미친놈이야. 이게 이제 트럼프가 부동산 매매할 때도 많이 쓰는 방법인데, 미친놈의 협상 전략입니다. 북한은 계속 그걸 써요. 광인의 딜레마죠. 미친놈의 딜레마. 미친놈이면 미친놈이 미친 짓을 할수록 얻는 게 많다. 왜 광인의 딜레마냐면요, 미친 짓을 할수록 뭐가 떨어져요? 위신은 떨어지는데 떡고물은 얻는다. 외교에서 여러분 프레스티지라는 거, 위신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나라의 평판은 갉아먹는데 얻는 건 많고, 근데 여러분 저 새끼 진짜 미친놈이야 라고 하면 그게 여러분 또 딜레마가 돼요. 어지간하게 그러면 외교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데 나중에 진짜 미친놈으로 찍히면 협상력이 생겨요. 프레스티지를 어중간하게 관리하는 것보단 차라리 미친놈인 게 자기 자신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요. 광인의 딜레마입니다. 그냥 학교에서 공부도 중간쯤 해, 그리고 인성도 중간쯤에 그냥 있는데, 그러면 이게 탁 때리면 에휴 내가 참고 넘어간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족밥 새끼인데 공부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고 왜소한데 이렇게 있다가 탁 되면 이래봐. 그럼 무슨 결론이 나와요? 쟤는 건들지 마. 일진도 안 건드리는 아이의 탄생이잖아. 눈깔 뒤집히고. 정말 짜증나는 게 여러분, 그 전술을 쓰는 애들이 어디예요? 얘들이잖아. 얘들의 생존 전략 아니야. 우리의 뭐 동포라, 남쪽 주사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얘네들이 그 외교의 기본이 여러분 미친놈 전술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나 건들면 다 죽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럼 북한이 여러분 외교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북한이 외교를 여러분 못했다? 아니 이게 있잖아요. 제가 북한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닌 건 다들 알 거야. 그럼 보세요. 김일성이 못했어요? 생존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 루마니아, 뭐 차우체스크, 여기 있었던 동구에 있었던 사회주의 독재자들 다 뒤졌지. 가다피, 후세인, 뭐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있었던 그 인간들, 독재자 중에서 천수를 다하고 지 자식, 지 손자까지 권력을 넘겨준 유일한 국가가 여기 아닙니까? 김일성 입장에서는 성공한 거지. 사회주의 독재자 중에서, 사회주의를 떠나서 그냥 20세기 독재자 중에서 여러분 최후의 미션, 지 명줄 보존하고 자식과 손자까지 권력을 넘겼으면 존나게 성공한 거지. 그 비결은 뭐다? 주체사상? 잘 보면 성리학 플러스 기독교 플러스 기타 등등의 여러분
뭐예요? 삶은 어르신 말 잘 듣고 수령님, 그러니까 높으신 어떤 권위와 우상의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사는 게 정답이야. 이거는 온갖 종교의 모든 걸 다 끌어들여 가지고 수령을 만들고, 아, 그냥 국가 자체를 종교 집단으로 만들었죠. 막스하고 레닌이 종교에 대한 자신을, 그래서 기타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막 그 공산주의 사상에 있는데 그거를 씹고 님이 뽕.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